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수정 버튼, 그러니까 수정 기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디냐면 이 list.jsp에서 여기 수정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onClick해서 updat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하겠습니다. 자, updat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있잖아요. 위에서 파라미터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할 때 비밀번호를 묻잖아요. 왜냐하면 해당 글을 쓴 사람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쓴 사람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면 해당 사용자가 맞는지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쓴 글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근데 이것은 로그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넣어서 해당 글을 쓴 사람인지 쓴 사람이 아닌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서 비밀번호 체크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펑션 하신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파라미터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idx랑 pwd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비밀번호 여기서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쓴 비밀번호가 여기에 쓴 비밀번호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이걸 비교를 해야겠죠. 이것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if 문도 그대로 가져와서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는 똑같이요. 이 del 펑션과 똑같이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겠고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맞다면 update.do라는 경로로 요청을 하겠다. 그때 idx 값도 보내줘야겠죠. 왜냐면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수정을 할지를 서버에게 보내줘야 서버가 얘가 이런 글을 수정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삭제는 그냥 삭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업데이트라는 것, 즉 수정이라는 것은 내가 글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글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방명으로 글쓰기 창이 뜨는 것처럼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이 창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update.do로 요청을 받는 그런 서블릿을 일단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 패키지에서 new 서블릿 하신 다음에요. 클래스 이름은 서블릿 이름은 visit update 서블릿이라고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next 하시고요. URL 매핑에서 edit 누르신 다음에 visit /update.do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next. to post to get 빼시고요. 서비스 클릭하신 다음에 finishi를 하시면 돼요. 제가 모르고 컨스트럭터 안 지웠네요. 이거 지워주시고요. 사실 뭐 안 지워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 그냥 보기 불편하니까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라는 메서드 내에서 해야 될 일은요. 일단은 idx를 받아야겠죠. request. set 캐릭터 인코딩부터 할게요. utf8 해주시고 request.get parameter 해서 그래서 idx 받아옵니다. 이것을 스트링에 idx라는 변수에 담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idx를 가지고 해당 이 idx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들려서 해당 정보를 쭉 가져와야 돼요. 이걸 왜 가져오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글쓰기 창이 뜨잖아요. 근데 수정하는 창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수정하는 창은 내가 이미 어떠한 글을 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해당 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미리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방원 안녕 1, 2, 3, 4였는데 이것을 내가 안녕이 아니라 헬로 라고 고치고 싶을 때요. 이런 식으로 안녕이라고 써져 있으면 더 수정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뿌려줘야 되니까 해당 이 방명록의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idx를 가지고 해당 글 하나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isit dao get instance select 1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그때 이 idx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idx는 int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int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줄로 한번 써볼게요. request.getParameter에서 가져온 값을 integer.parseInt 이 메서드 내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파라미터 공간 안에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select1이라는 이 메서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 메서드 select1 해서 제가 잠시 깜빡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져온 것을 visit vo로 담아줘야 됩니다. 그죠? visit vo로 담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볼게요. create 메소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반환형은 visit vo가 되겠고요. 이름은 select1, 파라미터는 idx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isit vo의 vo는 new visit vo 해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나중에 리턴을 vo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커넥션에 con은 null 그리고 prepared statement의 stempty는 또 null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select를 할 거기 때문에 result set이 필요합니다. result set rs는 null 그리고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지 말고요. null로 초기화를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try 캐치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에 finally 문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try 문 안에서 connection은 db connector get instance get connection 해서 커넥션 만들고요. stempty는 conn prepared statement sql 해서 stmt 만든 다음에 stmt.set int 제가 모르고 여기서 SQL 안 만들었네요. 스트링에 SQL은 select all from visit where idx는 물음표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set int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 1의 값은 idx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SQL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rs는 그죠? stmt.execute 쿼리죠. 이번에는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execute 쿼리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rs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result set에는 딱 하나의 튜블밖에 없어요. rs.next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제 rs.get 스트링에서 idx부터 있겠죠? get int 한 다음에 여기서 idx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idx를 반환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 vo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new visit vo 제가 방금 커피를 쏟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서 vo set idx는 rs.get int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vo 객체 하나만 만들면 돼요. 자, vo.set name은 rs.get string na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vo.set contents rs.get string content 문자열로 콘텐츠 vo.set ip 잘못했네요. set ip rs.get string 그리고 ip vo.set pwd rs.get string pwd vo.set
reg date rs.get string reg date. 여러분 보시면 우리 요청 한번 할 때마다, 즉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ORM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이런 배경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드 코딩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마이바티스라는 ORM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면 그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하드 코딩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O를 잘 채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VO가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캐치에서 이 .print stack trace 하시고요, 파이널리에서도 try catch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rs부터 닫아야겠죠. rs.close 그리고 stempty.close 그리고 conn.close 하시고 e2.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VO가 리턴이 됐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 VO를 받아서 이것을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요. 리퀘스트에 바인딩하기 위해서 request.set attribute 해서 VO라는 이름으로 VO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JSP에서 활용할 건데요, 그 해당 JSP로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하신 다음에 이것을 update.jsp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forward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request response. 자, 그러면 update.jsp로 이제 요청을 토스하면서 set attribute 해서 VO를 지금 담았잖아요. 그럼 이 update.jsp에서는 이 VO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update.jsp를 만들어야 되는데, update.jsp는 어떤 JSP와 굉장히 모습이 유사합니다. 바로 이 insertform.jsp랑 모습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insert.form에서 copy 그리고 visit 이 폴더에서 페이스트를 하시면, 즉 Ctrl+C Ctrl+V를 하시면요, 여기서 update.jsp라고 해야겠죠. 이 두 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update insert form.jsp와 내용이 똑같죠. 여기서 value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input 태그에서 value 하신 다음에 미리 지정해 놓은 거죠, 값을. 그래서 $brace 하신 다음에 VO라는 거 쓸 수 있잖아요. request scope에 있는 VO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VO. 처음에는 name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id aim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리 이게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거 한번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업데이트 서블릿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껐다가, 업데이트 서블릿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톰캣을 다시 실행할게요. 실행하신 다음에 실행이 다 됐으면 여기서 1, 2, 3, 4 눌러서 수정 버튼 눌러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list.jsp로 가서 업데이트, 요거 잘 실행을 했고요. 제가 F4를 안 했나봐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안 해서 지금 안 뜬 겁니다. 여기서 다시 F4 했으니까 1, 2, 3, 4 치고 수정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정 폼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VO를 여기서 사용했잖아요. 이 update.jsp에서 VO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value에 미리 넣어 줌으로써 수정하기 편하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용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따로 value라는 속성이 없고요, 이 가운데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brace 하시고 vo.conten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 들어갔죠. 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value, 비밀번호는 지금 미리 넣어주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는 아예 넣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입력하게 할 겁니다.
비밀번호는 안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 두 개 넣어줬고요. 뭐 IP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사실 없네요. IP나 REG 데이트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 글쓰기가 아니라 수정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수정하기. 이거 가운데에 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얼라인을 주겠습니다. 얼라인 센터로 줄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졌죠? 그렇게 했고요. 이제 목록으로는 뭐 이제 내가 수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list.to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목록으로는 그대로 놔두고 이 send라는 함수 있잖아요. 얘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오류 나는 것은 지금 JSP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오류가 사라질 거고요. 위로 가셔서 이 send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는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액션이 현재는 insert.to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 얘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update.to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update.to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잖아요. 이 visit update.to가 얘는 지금 이렇게 폼을 띄워주는 그런 요청인데 지금 이름이 겹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메소드가 포스트잖아요. 그쵸? 얘는 메소드가 포스트고 여기로 왔을 때는 메소드가 get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을 나눠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update.to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때 IDX 값도 가야 돼요. 왜냐면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where를 붙여서 해당 글만 수정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폼 태그 안에서 input 태그를 하나 더 선언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hidden으로 잡아주셔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죠? 타입은 hidden. 그리고 value는 달러 브레이스 하시고 vo.idx. 그리고 태그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임도 지정해 줘야겠죠? 네임은 idx.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태그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서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들도.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visit update 서블릿으로 넘어간 다음에 현재는 서비스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get과 post 오버라이드를 해서 get 방식이면 이 코드가, post 방식이면은 실제로 서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코드가 실행되게 할게요. 여기서 Alt Shift S 하신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할게요. 부모가 선언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HTTP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두 포스트와 두 get을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가 됐죠. 여기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싹 지워주세요. 싹 지워주시고 현재 이 코드는 get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즉 visit의 update.to로 get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실행해야 될 코드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Ctrl X 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버라이드해서 지금 메서드 이 파라미터 이름이 좀 다른데요. 이거를 리퀘스트로 바꿔주고요. 얘를 리스폰스로 바꿔주세요. 그럼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서비스는 그냥 꺼주세요.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왔을 때는 어떨 때 포스트 방식으로 이 요청이 오냐, 이걸 보시면 update.jsp에서 폼에 이제 수정할 내용들을 담고 여기서 send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즉 여기서 서브밋이 될 때 이쪽으로 요청이 오게 됩니다. update.to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을 할 건데요. 위에 있으니까 그냥 복사해 올게요.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했고요. int에 request, 여기서도 이름 바꿔야겠네요. request 파라미터 이름이 달라서 response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했고요. int의 idx는 parseInt 이 안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
하신 다음에 idx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트링의 name은 request.getParameter 해서 name을 받아오면 됩니다. 자, 스트링의 내용은 컨텐츠는요 request.getParameter 콘텐츠, 스트링의 pwd는 request.getParameter 하신 다음에 pwd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셋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개는 우리 생성자로 셋을 할게요. visit vo에 vo는 new visit vo 하면서 생성자를요 파라미터 3개 받는 생성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content, pwd. 자, 이렇게 3개는 셋이 이미 됐고요. 여기서 vo.set idx에서 idx마저 셋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될 것은 DAO에게 이 vo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해당 튜플을 수정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visit dao.getInstance.update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pdate라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vo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create method 해서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 일단은 리절트 할 건 없으니까 커넥션에 con은 null, prepared statement의 stmt는 null, 스트링의 sql은 update visit set name은 물음표 컴마 컨텐츠도 물음표 컴마 pwd도 물음표 컴마. 네, regdate는 우리가 처음 글을 쓴 날짜이니까 그냥 고칠 필요 없고요. IP 같은 것도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마는 끝났고 where해서 어떤 튜플을 바꿀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dx는 물음표 이렇게 4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ry 하시고요. try catch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finally 또 적어주시고요. try문 안에서 con은 db connector 질리도록 하고 있죠. 지금 get instance get connection, stmt는 connection prepared statement 그래 SQL 넣어주고요. stmt set 처음에 넣어줄 게 name이죠. set string 하시고요. 1번이고요. 얘는 vo가 가지고 있습니다. vo.get nam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stmt.set string 두 번째 거죠. vo.get content, stmt.set string 3번이고요. vo.get pwd 그리고 이제 idx를 넣어야 되니까 stmt.set int 해서 네 번째 거고요. vo.get id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mt.execute 쿼리가 아니라 update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수정이 잘 될 겁니다. 스케치문에서는 이 print stack trace 하시고요. finally에서도 이제 try 캐치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stmt.close 그리고 conn.close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 to print stack trace 해서 하시면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버그가 없으면 잘 실행이 될 건데요.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F5 하시고요. 이 글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1, 2, 3, 4 하시고 수정. 처음에 이런 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비밀번호를요 제가 1, 2, 3으로 바꾸겠습니다.
123으로 바꾼 다음에 작성자를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것을 장동혁 123으로 바꾸겠고요. 내용은 윗사람 재밌군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3이고요. 자, 수정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수정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보시면 여기서 비짓 업데이트 서블릿에서 이렇게 DAO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화면을 리스트로 돌아가야 되니까 response.send redirect를 해야 됩니다. send redirect 해서 이 list.to로 다시 요청을 해라 라고 이제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list.to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URL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이미 바뀌었죠. 이미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코드가 빠져 있어서 리스트가 안 뜬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밑에 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1, 2, 3, 4 써주시고요. 수정 누르십니다. 자, 홍길동 말고 임꺽정으로 바꾸고 여기서 내가 일바냐? 라고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는 0000으로 하신 다음에 수정하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수정이 됐죠. 내가 일바냐?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000으로 바뀌었죠. 작성자도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보여주고요. 즉 셀렉트 글쓰기 했죠. DB로 말하면 인서트,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DB로 말하면 딜리트,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DB로 말하면 업데이트죠. 이것 4개를요 실무에서는 CRUD라고 하거든요. CRUD라고 합니다. U는 유도 대문자로 쓸게요. CRUD. 얘 create입니다. create.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서트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쓰기. 그리고 read입니다. read는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lect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뿌려주는 거. 그리고 update. 이건 똑같이 update입니다. update. 그러니까 이 수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delete. 삭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CRUD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백엔드 로직은 거의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로직이 있으면은 이 서브릿에서 처리할 복잡한 로직이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그것을 만드는 것도 백엔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긴 하는데요. 보통 이 CRUD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방명록을 하나 간단하게 만든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서버 쪽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거의 다 이 CRUD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명록 내재 하나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를 응용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도 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소스 볼까요? 이 리스트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삭제 버튼과 수정 버튼에. 그러니까 이 소스 보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브라우저 사용자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뭐 오른쪽 클릭 막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소스에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으면 이 비밀번호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쓴 글이 아니어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코딩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글을 지울 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AJAX라는 그런 기술을 배우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노출하지 않고도 그때그때 서버랑 통신을 해서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버랑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서버랑 몰래 통신을 해서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AJAX라는 기술이고요. 아마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로직을 한번 수정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JSP 모델 2 지금 같이 공부했고요. 그것을 응용하는 방명록이라는 예제를 같이 해봤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페이지가 복잡하고 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